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일까? 겉으론 다들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게 바로 사람의 본심이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이 7가지를 마음에 두면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혜, 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공자, 살다 보면 말은 정말 잘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언제 한번 식사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내가 진짜 힘들어서 연락하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은 미뤄지고 잊혀지고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에 꼭 봐요 하고 말하죠. 말은 쉽습니다. 말은 입으로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행동은 마음과 시간을 써야 하기에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은 말없이도 옆에 있어줍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땐 거의 매일 같이 놀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의 가정과 일이 바빠지며 연락이 뜸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 많던 술친구, 이럴킨 인맥, 평소 자주 보던 이웃들까지도 조용히 등을 돌렸죠. 그때 연락조차 뜸했던 그 오랜 친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 혼자 있을 줄 알았다. 밥은 먹었냐?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병원에 와서 같이 앉아있고 때로는 반찬을 싸오고 청소도 해주고 갔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보인다. 내가 잘 나갈 때 웃으며 말 거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지혜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세요. 말보다 느린 것이 행동이지만 말보다 오래 남는 것도 행동입니다. 말은 잊히지만 당신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해준 작은 행동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땐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뜻대로 안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지혜,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법정 스님,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사람이 진짜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밥 먹을 때도, 아무도 없는 방에 있을 때도 외롭죠. 하지만 가장 깊은 외로움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순간 세상이 내 등을 밀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은 텅 빈 구멍처럼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누구라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해주던 사람들, 언제든 연락하라던 그들은 어쩐지 부담스러워지고 위로랍시고 쏟아내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까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조용히 옆에 앉아만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경제권도 자존감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났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랬잖아. 그냥 잊어. 힘내. 시간이 약이야. 너도 좀 센 척하지 말고
살림 좀 했어야지.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녀의 대학 시절 친구가 어느 날 그냥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쓰러진 빨래를 걷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아직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그걸 느꼈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아플 때 내 옆자리를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돈, 가족. 언제 어디서든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깁니다. 그때 곁에 누가 있는가?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 그 침묵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지혜 친구는 나의 결점을 감싸주는 자이지. 그것을 흉기로 바꾸는 자가 아니다. 쇼펜하우어. 사람 사이의 신뢰는요, 내 약점을 들켰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은 내 약점을 알아도 그걸 절대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뤄주죠.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해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해서, 내 속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놨는데 언제부턴가 그 이야기가 내가 지는 이유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 실수, 내 상처, 내 열등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장난처럼 말하며 웃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애사, 결혼생활, 자식 문제까지 다 털어놓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남편이 진짜 답답하거든요. 얘가 예전엔 혼자 아이 키우느라 우울증도 심했잖아. 그거 다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버틴 거지. 그치?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절에 했던 고백이 결국 흉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약점을 알지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지켜줘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내가 미쳐 잊고 있던 상처까지도 기억하며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를 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친구는 나의 결점을 감싸주는 자이지 그것을 흉기로 바꾸는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걸 흉기로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내민 나의 약점이 칼날이 될지 품이 될지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날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존심 무너졌을 때, 내가 자책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기회에 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가 있다면 그는 당신 인생의 보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나의 약점을 흉기로 쓰지 않는 사람, 오히려 품고 보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게 털어놓았던 말들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혜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귀로 듣지 말고 입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나중엔 내 이야기도 남에게 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기보다 그 자리를 조용히 넘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단 말을 아끼는 사람이 신뢰를 줍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허물도 쉽게 드러내지 않죠.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도 듣고, 누군가의 나쁜 소문도 듣고, 또 누군가의 비밀이나 약점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큰 차이가 됩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귀로 들은 소문이나 험담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들은 대부분 한쪽의 이야기일 뿐 진실 전체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오해가 있고 말은 때로 왜곡되며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좋은 사람은 귀로 듣지 말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쉽게 믿지 않는다는 지혜를 가집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약점이나 아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살아오면서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이 말의 힘을 알고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로 주변 사람을 살립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 험담과 가십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의 단점을 가지고 떠들지만 그 좋은 사람은 그 말을 귀로 듣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지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신중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 없는 말, 불필요한 말은 삼갑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모이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소문이나 험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남의 약점과 아픔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삶의 무게를 더 느낄 때일수록 이 귀로 듣지 말고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지혜는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당신도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이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인지 또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지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5번째 지혜 노자는 말했죠. 좋은 관계는 물처럼 흐른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괜히 눈치 보이거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마치 고정된 구조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뭔가 노력해야 하고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노자는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좋은 관계는 물처럼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를 강요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거칠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바위를 돌아가거나 스며듭니다. 때로는 고요하게 잔잔하게, 때로는 힘차게 흘러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내가 바쁜 시기에는 서로의 빈 공간을 이해해주고, 상대가 힘들 때는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며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만 다가갑니다. 그 어떤 부담감도 억지로 맞추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있는 그대로 흐르면서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잠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흐르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땐 붙어 있어야 한다. 항상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강요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관계가 물처럼 흐른다는 건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은 어떤 곳에 가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만 억지로 모양을 바꾸거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대에게 이래야 한다는 잣대를 내세우지 않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고 건강해집니다. 노자의 이 말씀은 특히 중년 이후 인생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싹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가 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함과 포용력입니다. 물은 경로를 바꾸고 장애물을 만나도 굴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단점과 실수도 너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물처럼 흐르는 사람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으며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조금 더 맑고 부드러운 강물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나요? 서로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주고 있나요? 노자의 말처럼 좋은 관계는 물처럼 흐릅니다. 그 흐름을 믿고 스스로도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삶이 한결 부드럽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6번째 지혜,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다. 에픽테토스, 내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질투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끔은 겉으론 축하하면서도 속으론 경쟁의식 갖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일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할게. 너라면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년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사람의 수보다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기쁨보다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함께 울어줄 사람은 많아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인 양 마음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알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친구가 많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 기쁨 속에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기쁨이 작아질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작은 기쁨도 2배, 3배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일을 발견할 때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좋을 때 함께 웃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하며 삶의 밝은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오늘 주변 사람 중에 당신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꼭 붙잡으세요. 그 친구는 당신 인생에 빛과 따뜻함을 더하는 보배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바탕이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명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변 사람과 따뜻한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다. 7번째, 지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잘 듣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요즘 세상에 진짜 들어주는 사람 찾기 힘들죠. 듣는 척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요, 내 말에 고개 끄덕이며 내 감정까지 함께 들어줍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보다 먼저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성공과 지혜의 척도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그 깊은 뜻까지 헤아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을 아껴가며 내 안에 충분히 담아두는 경청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만큼 내 말만 하려는 욕심도 커지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을 고집하거나 먼저 말을 꺼내려는 마음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인지 잘 듣고 느낍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잘 듣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평화를 만드는 기초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갖는다는 뜻이지요. 삶이 깊어질수록 이 진리가 더욱 와 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순간에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오늘 당신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속 소리, 내 진짜 감정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잘 듣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다. 그 말처럼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경청자가 되어 더 깊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혜, 그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거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곁에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